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시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마감 상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미국과 러시아 이 정상회담 추진 속에서 낙폭을 조금 만회하긴 했지만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0.03% 하락하면서 2,743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반등이 올라온 모습인데요. 0.29% 강보합 속에서 884포인트 선에서 오늘 마무리 지었네요. 코스피의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 매도에 가담한 가운데 기관이 조금 더 많이 판 모습입니다. 개인은 1,329억 원, 기관은 906억 원, 외국인은 642억 원 매도 우위 보였네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이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248억 원, 기관은 200억 원 가까운 물량 담아들인 가운데 외국인 홀로 393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미다스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는 수요일 항상 맡아주고 계신데 오늘 월요일에 특별히 또 나와주셨어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미다스 전문가입니다. 1월 달 들어서 올해부터 계속 안 좋은 장세가 유지가 됐었죠. 사실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같은 장세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하게 있으니까요. 오늘 끝까지 방송 참여하셔서 좋은 종목,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인사 한 말씀 들어봤고요.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 독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미다스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생방송 중에 1시간 동안만 이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코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시황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한 줄 평으로 제주는 곰이 부리고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전반적인 전문가님의 수익률 자랑과 함께 시황 상황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네. 한 줄 평이 먼저 올라왔으니까요. 네. 우리 시황 먼저 이렇게 잠깐 하고 이제 좋습니다.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가져가죠? 외인과 기관이 가져간다 뭐 이런 뜻으로 느껴지는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가져간다. 뭐 이런 이제 어구가 있죠. 그런 어구가 있는데 제가 오늘 주식 시장을 이렇게 한 줄 평을 정한 이유는 지금 우리 시장을 얘기할 때 미증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영향을 받고 있죠. 처음에는 금리 인상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러시아발 전쟁 우려나 어떤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지금 코스피 일봉상으로 보면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어떻게
최근에 시장이 좋던가요? 이렇게 상승 마감할 거를 좀 몸으로 체감할 정도인가요? 느낌이 안 왔어요. 네, 지수는 오를 수 느낌이 있어요. 없었어요. 네. 맞아요. 지수는 네. 오를 수 있지만 실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내 계좌에 있는 종목들은 좀 다른 얘기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지금 악재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0.2포인트냐 뭐 0.5포인트냐의 우려감이 있었지만 이제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되면서 그 불확실성이 좀 우려가 이제 해소가 되고 조금 진정되는 국면이 보였는데 이제 그 전쟁 공포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죠. 누구에 의해서죠? 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이야기를 그 전쟁이 왜 자꾸 심화가 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개인적인 사견인데 네.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실제로 이제 아직 무언가 러시아가 나 전쟁할래 네. 또는 뭐 선포나 어떤 실제로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한 번은 우리 며칠 전에 장중에 급락세를 보였던 날이 한 번 있었어요. 네.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12시 부근께 한 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죠. 공격을 뭐 했다라는 어떤 이런 급보가 오보 속에서 왔는데 저는 점심 먹다가 진짜 전쟁 난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정말. 지수가 빠져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확인되지 않은 이슈로 인해서 좀 급락세를 보여서 그나마 좀 회복을 했는데 어찌 됐든 지금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전쟁 공포 분위기를 계속 조성을 해가고 있거든요. 백악관이 나서서 자국민들 철수해라 또는 러시아는 침공할 것이다 라는 식의 강한 어조의 이런 발표를 연달아 하면서 사실 증시 시장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하게 수혜를 보고 있는 주체들이 있죠. 바로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미국은 지금 이 전쟁 공포가 일단은 전쟁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유가와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식량 가격도 당연히 오르겠죠. 그리고 지금 석유와 천연가스, 미국이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밀 수출국의 1위는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몇 주 정도 됐죠. 이 전쟁 공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미국은 이미 셰일가스와 석유로 돈을 많이 벌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뜩이나 유럽의 천연가스 부족으로 인해서 이미 지금 가격 급등을 많이 이뤄왔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전쟁 우려까지 있으니 더더욱 많은 걸 챙겨갔다는 거는 조금만 더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주는 곰이 부르고라는 말이 사실 이거는 양국이 증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이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거는 어짜라는 걸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들은 이제 많이 벌 수 있지. 하지만 전 세계 증시가 조금 뭐 타격 받아도 괜찮아. 신경 쓰지 않아. 어차피 벌 건 벌 거니까. 이런 주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한 줄평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랬군요. 이 제주는 곰이 부리고의 한 줄평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러시아와 미국이 또 좋은 환경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분들은 또 숏을 그렇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럴 때 우리나라 증시 참 기가 막히게 잘 안 가고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런 장세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악재가 없고 뭐 특별한 호재도 없지만 사실 지금 반등 타이밍이 맞긴 하거든요. 한번 이제 쌍바닥을 찍고 이제 지금 코스피 차트만 보시더라도 지금 원래 반등 타이밍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크게 반등할 호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락할 악재가 없기 때문에 상승은 하긴 하지만 큰 상승의 효과를 보긴 어려운 장세인 거죠. 근데 지금 수급 현황을 보면요. 굉장히 돈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증권거래소에 있는 예탁금은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70조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돈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유동성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요.
외인이든 기관이든 조금 지켜보자라고 하는 관망세가 짙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이럴 때일수록 사실 기본에 충실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는 게 수혜를 언제 받을지를 몰라요. 왜냐?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이슈를 잘 체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스탠스는 시장의 이슈를 조금 더 살펴보고 조금 안정적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본연의 자세로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어떤 재무, 또 수급, 차트 이런 게 다 이제 입력이 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사실 지금은 차트든 수급이든 뭐 어떤 이 기업의 실적이든 그게 먹히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전문가님, 그리고 수익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수익률 빵빵하게 하루에도 뭐 3-4종목씩 주고 계십니다. 저도 함께 수익을 좀 얻어내긴 했는데 전문가님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화면에 지금 나오나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나오면은 제가 12월 총 수익률 거부터 가져왔어요. 네. 12월에는 이제 이 정도 수익률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1월 같은 경우에는 172% 났고, 제가 이번 달 수익률표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벌써요? 네, 지금 142%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 지금 수익률은 제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그러니까 매도하지 않은 종목의 수익률이 아니라요. 다 매도한 후입니다. 이미 수익을 실현한 종목들의 수익률을 이제 142%라고 이제 나온 건데, 이번 달 거래일이 5거래일 남았거든요. 그럼 5거래일 동안 사실 조금만 더 채워도 200% 정도는 사실 꾸준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수익률이 단기 매매만 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아까 뭐 시황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정상적인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시기를 최대한 좁혀서 매매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에 집중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제 방에 들어와 계시죠? 네,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들어와 계시면 좀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종목을 되게 여러 번 들어가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 일단 어떤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지금 시장에 주목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야 거래량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량이 있으면 그 다음에 수급이 붙습니다. 네. 네, 그 거래량과 이슈는 비슷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있고 수급이 붙어서 그 뒤에 차트를 봐야 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 번 수익을 냈던 종목들은 사실 다 세 박자가 맞아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박자가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지 않게 유지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다시 진입해서 매도하고 진입해서 매도하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17번 매매를 한 건데 이 17번 중에 사실 똑같은 종목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방에 들어와 계시니까 아시죠? 인터파크 있고요. GSE도 정말 많이 진입을 하셨네요. 지금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이제 매도를 했지만 다시 진입 타이밍을 잡고 있는 종목을 제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 노란 톡방이나 이런 데 이제 진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또 다시 이제 재진입 타이밍을 잡고 있고 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왜 제가 들어갔는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인터파크를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인터파크 벌써 이미 진입을 하고 수익을 몇 번씩이나 더 냈던 종목인데 또 앞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일까요? 왜일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파크는 이미 이번 달에만 지금 2번 수익을 냈습니다. 2번 수익을 냈는데 이제 한 번은 6.07% 수익을 냈고요. 두 번째는 11.68%, 68% 수익을 냈습니다. 두 번 다 사실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인터파크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뭐 책도 팔고 그다음에 뭐 영화 티켓이나 공연 티켓도 팔고 또 여행도 이제 중개하는 이제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업체입니다. 근데 이 인터파크가 왜 지금 이렇게 여러 번 수익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금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리오프닝주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맞습니다. 네, 리오프닝주가 강세인데 이미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죠. 작년 하반기부터 항공이나 여행 쪽은 조금 수혜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이제 뭐 노랑풍선이나 참 좋은 여행,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제 이쪽의 대장격들은 종목들은 수혜를 받고 있다가 지금도 여전히 잘 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좀 받다가 지금 이제 자리가 굉장히 차트 자리가 좋거든요. 뭐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야놀자랑 그 인수가 있었죠. 그렇죠. 인수 이슈가 있으면서 또 한 번의 주목을 받았다가 이번에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세가 우리나라는 좀 심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감하면서 엔데믹 얘기가 다시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야외에서 이제는 완전히 해제하는 이제 지침이 내려졌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4월에 팬데믹 종료 선언을 하겠다. 종료하는 방안의 회의를 4월에 이제 잡혀 있죠, 이미. 그런 움직임에 있어서 다시 우리 증시도 리오프닝 주에 조금 시장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래량이 받쳐졌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인데 수급은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를 살펴보면 자, 수급을 보면 지금 보이시나요? 기관에 이제 자금이 좀 들어와 있죠. 그렇네요. 네, 기관에 자금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좋아하는 투자 주체가 투신이랑 사모펀드예요. 왜냐하면 이 투신하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수익 실현을 추구하는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그 시세 차익을 좀 좋아하는 이런 투자 주체입니다. 근데 이게 이 투자 주체들이 무조건적인 단기적이다라기보다는 금융투자와 보험, 연기금 등의 이 기관들과 비교해서라는 겁니다.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 쪽에 있는 기관들은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조금 더 추구하는 성격이 강해요. 이와 비교해서 비교적 단기적인 것을 좋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자금이 들어와 있고 개인의 자금이 들어와 있는데 기관이 지금 연속 순매수한 기간이 굉장히 전 또 중요하게 보거든요. 이게 기간이 연속 순매수를 한 게 사실 꽤 돼요. 꽤 되고 이게 한 달치만 계산을 한 거거든요. 한 달치만 했을 때도 1월부터 이미 순매수는 꾸준하게 들어와 있고 이제 매도한 금액은 이제 이 2월 16일 날 크게 한 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금이 계속 기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수급도 굉장히 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 자리를 보자면 지금 제가 왜 차트 자리가 좋다고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쭉 조정을 받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조정을 받다가 이제서야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이 121일평을 좀 돌파하려는 시도입니다. 지금 단기 이평선은 다 돌파를 했어요. 이 파란색 선이 11일평이고 네. 노란색 선이 21일평인데 단기 이평선을 돌파를 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이제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하려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검은 선 121일평을 돌파 안착을 했을 때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오는 이 여정에서 지금 이미 2번 수익 실현을 했지만 조금 더 볼 수 있다는 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다시금 진입 타이밍을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파크가 또 좋은 호재거리가 되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 이제 리오프닝 주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공연 티켓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2배 이상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올 한 해 1월 달에 항공 지금 예약이 52%가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실제 리오프닝 주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오미크론 확산세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지금 이미 올해 나갈 계획을 다 짜고 있는 분위기로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항공이 이렇게 항공 예약이 50% 이상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 84%가 제주도를 예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수 시장에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도 같이 강세를
이제 받는 영향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인터파크가 그냥 단순히 리오프닝 주 하나 갖고는 저런 강세를 보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 자사주 전량 소각과 이제 흑자 전환 소식도 그 중에 하나인데 혹시 자사주 소각이 뭔지 아세요? 자사주 소각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자사주 매입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자사주 매입은 들어봤죠. 네. 네. 어떤가요? 뭔가요? 호재인가요? 매입은 좀 호재성으로 좀 작용을 하는 부분이고 네, 소각은 맞습니다. 사실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네. 잘 모르겠네요. 자사주 소각은 일단 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호재입니다. 오.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뭐냐면 회사가 결국 자기 회사 주식을 이제 사요. 그래서 소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주주들한테 좋은 일이에요.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주 하나의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100주가 있는 회사가 10주로 확 줄었어요. 네. 그러면 주가 하나당 주가 그 전에는 10개를 갖고 있었던 가치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 보유를 하고 있는 기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한테는 굉장한 호재거리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흑자 전환 소식도 있으니 저는 그래서 이 모멘텀이 꾸준히 좀 갈 것이다. 121 이평이 올라탔을 때부터 시작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이 자사주 소각이 굉장한 호재거리였네요. 기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한 116억 정도 규모를 네, 맞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최근 기사예요. 2월 17일에 있던 기사. 이제 121평 이평선을 조금 크로스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군요.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돌파 안착을 했을 때 그때서부터는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이거는 100% 추세 뭐 100%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추세 전환이 어느 정도는 좀 확신할 수 있겠구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121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터파크가 또 추가 진입이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들고 온 종목입니다. 네. 제 필살기 종목. 제가 그동안 방송을 제가 한 2-3번 했었죠. 네. 방송을 했을 때 제가 특징주 뭐 시장에 좀 이슈 얘기만 하다가 결국엔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시청자분들께 좀 선물하고 싶은 종목들을 한 번도 얘기를 못하게 되어서 오늘은 이 종목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효성 TNC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진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효성 TNC는 섬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의료 쪽을 하는 업체인데 효성이 이제 최근 들어서 전 계열사 ESG A급 달성이라는 아주 커다란 호재가 있었습니다. ESG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ESG 친환경. 그렇죠. 네. 이렇게 ESG 요즘에는 이제 ESG라는 A급. 말을 네. 꽤 은근히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뭐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라는 친환경, 이제 사회적 책임 경영, 네. 그다음에 지배구조 개선 요 세 가지를 뜻하는 것을 ESG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2006년에 유엔이 발표한 어떤 사회 책임 투자 원칙입니다. 조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회사들이 이익만 추구하던 기존의 어떤 이런 모습에서 탈피해서 기업이 앞장서서 사회적, 윤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영 방식을 뜻하는 용어로 지금은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효성 TNC가 최근 이제 효성 TNC가 섬유 사업인데 그 섬유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폐 페트병 있죠. 폐 페트병에서 이제 재활용해서 뽑아낸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옷이나 가방 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제주도에서 수거된 삼다수 병에서 삼다수 생수병 아시죠? 그 삼다수 생수병에서 뽑아내온 이 재활용 섬유를 리젠 제주라는 브랜드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가방 제조 스타트 업체들과 이제 협업을 해서 그 브랜드화한 가방을 실제 시판하고 판매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리젠 제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노스페이스,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뭐 무신사, 닥스 등등의 이 패션 업체들과 옷이나 가방뿐만이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같이 협업을 갖춰서 이제 이 가치 소비, 정말 진정한 ESG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트렌드를 좀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사회적인 이슈를 조금만 신경을 쓰더라도 좀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폐의 어망, 그 물고기 배에서 이제 이 그물망이 많이 나오고 특히 고래배나 이제 좀 이 생태계적으로 안 좋은 사건이 많았는데 이 폐 어망을 직접 수거해서 또 거기서 이제 리사이클 나일론 섬유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 나일론 섬유로 이제 마이판 리젠오션이라는 이 생산하는 설비에 좀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 올해부터 이제 월 150톤 이상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지금 150톤 이상 생산하는 이 리사이클 나일론 섬유로 이제 국내외 아웃도어 패션 업체들한테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이런 것만 들으면 사실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기업의 대표가 효성 TNC의 대표가 어느 것을 추구를 하는지는 일반인들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회사의 그 수익 구조가 이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1조 4,23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34.1% 증가를 했는데 이게 단일 회사로 첫 영업이익으로 1조 클럽에 가입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얼핏 들으면 이제 뭐 재활용한 섬유로 가방을 만든다? 사실 조금 까름칙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효성 TNC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제 해외에 구찌나 어떤 이런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루이비통이나 이런 좀 고급 명품 브랜드들도 이런 리사이클 섬유로 인한 패션 이제 상품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실제 또 내보내고 있고 이런 과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이제 효성 TNC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앞장서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실적이 받쳐주니까 꿈만 이상만 높으면 그것은 이제 말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그 결과가 보여주고 있고 지난해 실적이 이제 첫 1조 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여기서 뚝 떨어질 일은 사실 없겠죠. 그 정도로 조금 안정성을 좀 찾았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보는 게 효성 TNC뿐만 아니라 효성 전 계열사가 지금 지난해 엄청난 실적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또 효성 TNC도 같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네, 이 효성 이제 조성래 명예회장이 자사주 매입을 이제 20억 원을 매입을 했는데 이따가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좀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기업의 펀더멘탈도 좋고 재무도 좋고 상당히 뭐 큰 악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 장세, 하락 추세가 좀 길어지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효성 TNC도 사실 그 중에 하나였어요. 맞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막 실적을 막 내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좀 가대낙폭인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증권 방송을 조금 보셨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올해 초부터 작년 말부터 이제 뭐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제 반등 타이밍이 왔다 했는데 사실 더 빠졌죠. 그렇네요. 더 빠졌는데 그 더 빠지는 데 있어서 정말 진정한 반등장을 알 수 있는 시점은 저는 수급 동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크게 보자면 코스피, 코스닥의 외인의 기관의 이런 수급도 수급이지만 그건 큰 그림이고요. 그 외인의 수급이나 그 기관의 수급이 어느 종목한테 가는지 유심히 저는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까지는 이 수급이 큰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곳은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줄줄줄줄 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의 시총이 좀 낮은 종목들이 위주로 변동성을 보이면서 잠깐의 좀 장난식으로 자금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일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 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에서야 이제 생각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성 TNC도 가져왔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효성 TNC를 가져온 이유가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안정적인 종목을 해도 되겠다. 이 종목이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슈는 여기까지 살펴봤으니까 네. 수급이랑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 차트입니다. 네, 효성 TNC의 이제 자금을 보면 지금 딱 봐도 기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네. 지금 2월 7일부터 해서 연속해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금융투자, 보험, 투신, 뭐 연기금, 사모펀드 이렇게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기관이 거의 다 지금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요. 거기다가 기타 법인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 기타 법인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회사의 주체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일반 회사입니다. 일반 회사. 네. 이제 개인은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이나 이런 뭐 자금의 크든 적든 간에 네. 개인을 뜻하고 또 외인은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에서도 외국계 펀드도 있고 네. 뭐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외국인의 이제 거래원을 추적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래원 추적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타 법인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일반 회사입니다. 일반 회사들이 자신의 이제 주요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제 버는 이익과 영업이익과 매출이 있다면 그 잉여금으로 조금씩은 굴릴 수 있겠죠. 그렇군요. 뭐 예를 들면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설비에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이런 증권 시장에 주식을 매입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다른 부분으로도 이렇게 자본을 좀 늘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인들이 모두 다 어떤 주식 회사는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기타 법인은 자기가 주 거래하는 거래처의 회사에 종목을 많이 삽니다. 그렇군요. 왜냐? 내가 알고 있거든. 그렇네요. 이 회사가 지금 얼마의 매출을 올릴 것인지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나는 A 회사야. B 회사랑 이제 계약을 우리가 막 논의 중에 있어. 근데 우리가 얼마를 수주를 할 거야. 이제 도장 찍고 공시화하면 돼. 저는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 종목에. 그래서 이 기타 법인이 많다는 것은 좋은 호재거리, 이 종목이 조금 더 갈 수 있겠구나라는 정보를 알고 있는 회사들이, 일반 기업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슈가 받쳐줬고 수급도 이렇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봐야겠죠. 차트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긴 시간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해서 쭉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하락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아이고, 하락 추세선을 좀 그어보면 네. 지금 여름부터 해서 이렇게 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서 딱 봐도 이 초록색 선이겠죠. 60일 1평입니다. 네. 이 60일 1평을 돌파를 해야지 이제 추세 전환에 들어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트 자리에서는 아직은 그래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를 못했기 때문에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이슈가 그만큼 충분하죠. 네. 어떤 실적도 받쳐주고 효성의 이제 전 계열사의 어떤 A등급 받는 이런 호재도 있고 그에 맞춰서 수급도 지금 받쳐주고 있는데 지금 자리가 딱 이게 만약에 정말 추세 전환의 포인트가 시작이라고 한다면 바닥이라고 볼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게 시장이 지금 불안감은 아직도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수급은 몰려 있지만 여기서 이 지금 추세선이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60일 1평에서 저항을 받을 확률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여기서 저항을 받는다면 다시 이 최저점 40만 원 찍으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이 포인트에서 좋은 매수 시점은 60일 1평을 돌파 안착을 해서 몇 거래일 이상 종가가 60일 1평 위에 형성을 하고 있어야지 이제 추세 전환을 좀 하려나 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만 봐서도 안 되겠죠. 시장의 이슈는 우리가 충분히 체크했어요. 그래서 수급이 몰릴 환경은 이미 조성이 됐죠. 근데
갑자기 이 차트 자리에서 수급이 기관에서 좀 자금이 빠져나간다거나 어디에서 자금이 굉장히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 한다면 이 수급으로 인해서 차트가 바뀝니다. 왜냐?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 주가가 내려가니까. 또 매수 물량이 지금 많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고 빠졌을 때 저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관의 순매수가 더 들어올 것이고, 저항을 받고 빠졌는데 순매도세가 많아진다? 그러면 아직은 아니구나. 또 저항을 받는구나 라고 읽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들고 온 종목들은 좋은 종목들을 가져온 거거든요. 지금 수급 받쳐주고 이슈 받쳐주고 차트 자리도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건 아닙니다. 그 타점은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종목이라는 것은 정말 명백한 사실인데 60일 이편성을 돌파 안착할 시에 들어가야 또 좋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노란톡방에서 미다스 전문가님께서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원하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셔서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세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효성 TNC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 빨리 알고 싶습니다. 어떤 걸죠? 이렌텍 가지고 오셨네요. 네, 이렌텍입니다. 이렌텍은 휴대폰 부품 생산 업체입니다. 근데 이렌텍이 최근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은 지가 몇 달 됐어요. 그래서 차트 자료를 보면은 지금도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은 휴대폰 부품 중에서도 이제 배터리 팩이나 케이스, 충전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노트북이나 청소기 이런 식의 이제 소형 ESS 등의 배터리 팩을 또 공급을 하고 있고, TV나 전자레인지 등의 가전제품의 부품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렌텍이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저는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사업으로 이 전자담배 기기를 제조하기 시작한 업체입니다. 원래 주 매출은 삼성전자 및 삼성 SDI 네. 이쪽의 매출이 대부분인 업체인데, 신규로 이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제조하고 또 전자담배 업계가 급성장함에 따라서 덩달아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 14일에 이제 3,700억 원 규모의 전자담배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3,700억 원 규모라는 게 조금 상상이 안 되실 텐데 이쪽에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혹시 EM텍이라는 종목인데 혹시 아시나요? EM텍이라는 종목 들어봤죠. 들어보셨죠? 네. 최근에 그 실적도 1,600% 이상 올라왔고 종목도 그 주가도 굉장히 고성장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EM텍이랑 이렌텍이 제가 알기로는 전자담배 기기의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경쟁사로 볼 수 있는데, EM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의 컨센서스가 2,700억에서 3,000억 규모거든요. 네. 근데 이렌텍은 이미 3,700억을 수주를 했습니다. 훨씬 높네요. 네,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경쟁사의 1년 매출을 이번 지금 2월이죠. 2월에 한 번에 지금 수주를 한 겁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호재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공시 이런 호재가 있었고, 이제 또 실적도 보자면 이제 지난해 영업이익 132.6%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렌텍의 이 수출 업황이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이탈리아랑 러시아 등의 흡연율이 높은 국가에 아직 수출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작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이 굉장히 미미한 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이익이 10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릴 솔리드거든요. 주 제품은 릴 솔리드인데, 이게 유럽이랑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주력으로 지금 판로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에 대한 공급 기한이 23년 6월까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 지금 KT&G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판로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담배 업계가 성장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거든요. 우리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뀌는 시대잖아요. 지금 담배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서
전기 어떤 좀 냄새가 덜 나는 이런 식으로 전자담배 쪽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는 이 트렌드에 맞춰서 전자담배 시장도 좀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아이코스가 1위였는데 지금 1위 탈환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TNG가 더더욱 외국에 먼저 좀 공격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수주 금액의 80~90% 이상을 연내에 올해 안에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 실적이 이미 해외 수출이 막 시작되는 거를 감안해도 거의 포함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이제부터 이제 해외 수출이 실제로 시작이 되고 그 매출이 지금부터 쌓이기 시작을 해서 올해의 매출은 작년보다는 당연히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수급 먼저 살펴볼게요. 네. 이렌텍 같은 경우에 차트 먼저 살짝 보면은 지금 언제죠? 작년 여름부터 굉장히 그렇네요. 급성장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락장에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뭐 시장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이 네. 나는 갈란다 하고 네. 이렇게 좀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반영이 많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기대감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사실 올해 작년도 실적이 발표됐을 때 추세가 꺾였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주춤이라도 했었어야 해요. 근데 실적 발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거는 내년도 실적에도 기대감이 되고 내년에도 무언가가 있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다른 호재거리들이 충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도 흔들리지 않고 보통 실적 발표하면은 이제 재료 소진으로 인한 어느 정도 조정은 분명히 옵니다. 차익 실현 매물도 출하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데 차트 자리는 계속해서 가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수급 상황을 좀 볼게요. 시장의 이슈는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죠. 실적도 좋고 이렇게 되고. 네. 그래서 수급이 지금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살펴보면 지금 1월 21일부터 수급이 많이 몰려 있는데 1월 21일부터 순매수세가 좀 연달아 들어오죠. 기관에서. 그렇네요. 네. 기관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투신에서 지금 큰 그 규모의 금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간중간에 매도 금액이 있지만 이 금액은 들어온 자금에 비해서는 크게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이 규모의 자금이 들어와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에 계속 있다?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좀 습관을 들여야 하는 점이 예언을 하느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해야 합니다. 그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차트를 보더라도 얘가 여기서 이 지금 17,900원이라는 가격에서 위로 가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또는 조정을 받는다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디서 팔 것인가? 제 생각과 다른 투자자의 생각은 비슷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심리가 부딪히는 게 저항입니다. 그리고 그 심리가 맞닿아져서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지라인입니다. 내가 차트를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지인지 저항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TV 보면은 뭐 선 긋고 저항 자리, 뭐 지지 라인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어딘지 모르겠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네. 일단은 여기서 단기적으로 왜 제가 이 말을 드렸냐면 지금 크게 봤을 때 쭉 상승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위에 매물대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네요. 이 위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그리는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요 맥점 자리예요. 그 이유는 여기서 이미 저항을 한번 받았고요. 그 바로 다음 칸에서는 여기서는 지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네요. 네, 이거 지금 파란색이라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보면은 이 빨간색 양봉을 좀 살펴볼게요.
이 빨간색 종가 부분이 지금 16,000원에서 맞닿아서 끝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여기서 끊겼냐? 아, 여기까지가 최대의 저항이야. 난 여기서 이제 그만 갈래.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맥점은 이 지점이고, 여기서 또 중요한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은 10일 이평이자 이 16,000원 부근이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갭상 시작을 했다고 봐도 되거든요. 이 강세를 많이 탔는데 지금 똑같은 맥점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조정이 한 번쯤 들어와서 10일 이평이나 16,000 부근에서 매수를 하셔서 지금 이 쌍고점 두드리는 17,000원, 17,800원 부근에서 또 한 번에 수익 실현 구간을 제가 제시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이른텍에 대한 또 차트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진입을 할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더 정확한 매수 타점 라인은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님. 한 종목 남았는데 시간상 또요? 네, 시간상 얘기를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짧게 5분 만에 네. 5분 만에 5분도 가능할까요? 안 5분도 안 되나요? 되나요? 2분. 네, 빠르게 한번. 마지막 한 종목이니까 빠르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잠깐 들어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우리 방 공식 보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오늘 이거를 왜 또 갖고 왔냐면 사실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제가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장중에 14%까지 수익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종가 기준으로 제가 오늘 일찍 나오느라 확인을 못 해봤는데 종가 기준으로 9에서 10% 수익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 종목은 지금 수익 중인데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진입 타이밍을 다시 잡아드리기 위해서 보유 종목인데도 들고 왔습니다. 클래시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슈링크 아시나요? 알죠. 알죠. 여자들이 사실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이름이네요. 슈링크 네. 만든 회사입니다. 네. 이 레이저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인데 네. 지금 차트 자리 좋고 이슈 좋고 수급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 중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방송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다시금 수익 챙겨 가시라고 타이밍 드릴 테니까요. 오늘 한번 들어와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클래시스였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 말씀 시청자분들께 해주시죠, 전문가님. 네, 항상 여기 와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도 역시나 시간이 부족해서 다 얘기하지 못하고 가는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알찬 종목과 정보를 가지고 와서 또 끝까지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월요일 날 오셨지만요. 이틀 뒤인 수요일 날 전문가님 또 본 방송 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1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